자, 수열은요. 읽어보면 차례대로 나열된 수를 수열이라 한다라는 건데, 원래 수열은 규칙이 없어도 수가 나열됐으면 수열이라고 하는데, 고등교과상 규칙 있는 것만 배웁니다. 규칙 없는 거는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큰 의미가 규칙이 없는 숫자의 나열은 의미가 없잖아, 사실.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규칙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무규칙인 것들은 굳이 공부하지 않고, 규칙이 있는 거 위주로만 배우는데, 주로 그 규칙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차이가 일정한지를 보는 겁니다. 항과 항사의 차이가 일정한지 보고 그 차이가 일정하다 판단되면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차이가 같은 수열, 등차 수열. 두 번째, 차이가 같진 않아? 근데 혹시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에서 두 번째 수, 두 번째 수에서 세 번째 수를 넘어갈 때마다 일정한 배수 혹은 그 비율이 일정하다 판단되면 그때는 비율이 일정한 수열, 등비수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것들이 등비수열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타. 기타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여러분 선배들, 한참 전 선배들은 이 기타가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열이 쉬워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자, 다시 열로 갈게요. 숫자를 나열하는데, 이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의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된 거를 보통 우리는 수열이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많이 보던 숫자네요. 13579. 우리가 알고 있는 홀수죠. 네. 이 홀수도 수열입니다. 근데 이 수열을 왜 공부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런 규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알 수는 있어. 홀수잖아? 그럼 분명히 여기에 237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237은 다음 수열에서, 수의 규칙에서는 몇 번째 나오는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 홀수니까 저기 안에 분명히 저 숫자가 나오긴 나올 텐데, 이걸 순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네요. 일일이 그렇다고 237가씩을 숫자를 다 쓰자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런 것들 조사할 때 이 수의 규칙을 미리 알아둔다면 참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수열에서 만약 50번째 항에 뭐가 옵니까? 위에는 숫자를 알고 있고 그 숫자가 몇 번째인지 모르는 거고, 우리는 이번에 밑에는 몇 번째인지 알고 있는데 그 숫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간단한 숫자의 규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답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이에요. 수의 규칙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주어진 숫자를 보통 제1항, 수열의 제1항이라 부르거나 아니면 첫 번째 항이라 불러요. 그럼 두 번째는 제2항 혹은 두 번째 항, 3항, 제3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이제 불러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열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글식 표현이고 한글로 이렇게 읽겠지만 수학적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 수열도 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수의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하나의 원소로 보면 되거든. 수의 규칙으로 나열되는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니까 첫 번째 원소라는 뜻으로 스몰 a1을 씁니다. 두 번째 원소라는 뜻으로 스몰 a2, a3, a4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 전체, 이 모든 수열 전체는 이렇게 집합 기호로 써요. 이 n이 뭐예요? 그러면 이 n은 자연수를 말합니다. 수열은 항의 번호가 자연수로 카운팅이 돼요. 숫자 하나씩 커진다는 얘기야. 1항, 2항, 3항 되지 일정 모항 이런 건 없어요. 1항 다음에는 2항, 2항 다음에는 3항. 항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n은 항의 번호고 그 항의 번호가 자연수라 n자를 쓴다. 내추럴 넘버 할 때 그 자연수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이런 숫자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수 언제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이 수의 규칙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숫자가 2씩 커지네. 첫 번째 1 나와야 돼. 숫자가 2씩 커진다는 얘기는 2의 배수와 관련되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 수의 규칙을 나타낼 수 있는 항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 항을 앞으로는 AN이라고 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AN. n번째 항.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 수열의 규칙을 보여주는 규칙항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수열의 식을 보여주는 뭐 공식항.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닌데 뭐 그런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수열의 규칙을 보여주는 항. 그래서 이 수열의 규칙을 보여주는 식을 쓰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숫자가 2씩 컷이거든? 그럼 2의 배수와 관련되는데 n에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1이 나오잖아요? n에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 게 아니고 3이 나오고 n에 3 집어넣으면 6이 나오지 않고 1이 나온다는 뜻은 항번호 1, 2, 3, 4를 집어넣으면 거기 나온 숫자보다 항상 1만큼 작은 게 여기는 숫자의 배열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EN-1. 아까 말한 n에 1 집어넣어. A1. n에 1 집어넣으면 1. n에 2 집어넣어. A2. n에 2 집어넣으면 3. n에 3 집어넣어. A3. 세 번째 항. 그러면 5. 딱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러면 이 수열은 규칙을 나타내는 일반항인 AN 이 항을 n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단어 중요합니다. 이 규칙을 나타내는 항, 이 항을 일반항 혹은 n번째 항이라 부르며 그 일반항 A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는다. 이게 식이에요.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237은 몇 번째 항입니까? 라는 거는 항의 번호를 물어보죠. 그럼 237은 항 번호가 아니고 그 항이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n은 항의 번호고 en-는 항이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항이 나타내는 숫자인 en-1이 237일 때가 언젠지 간단한 1차 반응식을 푸시면 돼요. 넘어가면 en의 값은 238. 양변 2로 나누면 n값은 119. 이 수열의 119번째 항에는 237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50번째 항이 뭡니까? 그러면 이건 A50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n자리 대신에 50을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2 곱하기 50 마이너스 1, 99가 이 수열의 50번째 항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신 바와 같이 수열을 나열할 때 소문자 A1, A2, A3 쓰게 되고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그 수열의 규칙을 보여준 항을 일반항 AN이라 쓰며 우리는 AN을 구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아셨죠? 수열의 거의 대부분이 이 일반항을 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네모에 뭐 들어갈까요는 여러분이 그냥 적당히 그냥 재미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 장부터 제 3항까지 각각 구하라면 n에 1, 2, 3을 각각 대입하시면 돼요. 1 집어넣어서 답 나오고 2 집어넣어서 답 나오고 3 집어넣어서 답 나온 게 그게 1항, 2항, 3항이야. 그 일반항을 추측하시오. 요런 거는 조금 일반항을 추측하시오. 네. 여러분이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일반항을 추측하시오. 일반항 AN. n번째 항. 얘는 1항이잖아요. 얘가 2항이고요. 3항이고 4항이고 5항인데 그럼 n항은 어떻게 써지는 거죠? 봐봐. 1항일 땐 0이 하나야. 2항일 땐 0이 2개. 3항일 땐 0이 3개. 4항일 땐 0이 4개. 5항일 땐 0이 5개. 그럼 n항일 때는 1한 다음에 0이 n개. 이렇게 쓸 거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좀 더 수학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치? 10의 n제곱이 제일 적당하지. 10의 n제곱. 1항은 10의 1제곱, 2항인 100은 10의 제곱, 3항인 1000은 10의 세제곱. 하다 보니까 n항일 때는 10의 n제곱이겠구나. 저게 제일 간단한 식이고. 여기는 1항은 마이너스 1, 2항은 플러스 1, 3항은 마이너스 1. 홀수항은 마이너스 1, 짝수항은 플러스 1. 어떻게 두면 되죠?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에 n제곱. 그러면 n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짝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네, 플러스 1.
사망, A 사망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겠네요. 이건 좀 전에 했던 거죠.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항의 모양이 분수식이잖아요. 근데 일반항 구할 때 규칙을 잘 보시면 분자는 안 바뀌잖아. 안 바뀌는 거 그냥 따라 쓰시면 돼요. 안 바뀐다는 뜻이니까. 분모만 바뀌어. 13579 아까 잠깐 했죠? 2n-1. 이렇게 일반항 쓰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등차 수열로 갑니다. 본격적으로. 수열은 아까 말한 다음에 규칙성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차이가 일정한지를 보는 거예요. 항과 항 사이 차이가 항상 일정한지.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뭐 이런 숫자 1, 3, 5, 7, 9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숫자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되죠. 또 여기서 다시 숫자 2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됩니다. 또 여기다 숫자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죠. 숫자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옵니다. 항상 이렇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부르고 첫 장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 등차 수열이라 불러요. 그리고 그 일정한 차이 항상 똑같이 만들어지는 이 차이 공통된 차이 이거를 공차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D라고 씁니다. 소문자 D. 네. 공차를 영어로 하면 common difference거든요. 그 difference 앞에 있는 D자를 딴 겁니다.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영어 철자 따라 쓴 거예요. 됐죠? 일반항 구하는 공식 중요하거든요. 등차 수열은 항상 그 수열의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항을 이렇게 작성한다. 이게 뭐야? A가 뭐지? A는 보통 A1 할 때 이 원이 있잖아요. 원. 상황에 따라 이 원을 가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말한 A는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은 AN 할 때 이 N의 항인을 말하죠. 항번호, A 항번호, 굳이 한글로 써드릴게요. 그러면 첫째 항, 첫 번째 항, 플러스 항번호, 빼기 1 곱하기 공차. 네, 이렇게 일반항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구조가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항의 번호 A 한 다음에 이 항의 번호는 첫 번째 항 플러스 항번호 빼기 1 곱하기 공차 D로 저 n번째 그 항이 나타내는 숫자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저런 공식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자,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이라고 칩시다.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이게 첫 번째 항, 그 다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가다가 n번째 항. n번째 항이 마지막 항 아닙니다. 그냥 n번째 항, 규칙항을 찾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쓰기로 했고, 줄여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죠? 일정한 차이, 공차 D를 한 번만 더 하면 두 번째 항이 나와요. 그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 공차 D를 한 번 더 한 게 세 번째 항인데,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항에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연속적으로 두 번 더 하면 세 번째 항이 되네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연속적으로 두 번 더 하게 되면 세 번째 항이 나옵니다. 그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나와요. A에다가 3D를 계산하면 A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규칙이 알겠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그 등차수의 일반항을 구하라면 바뀌지 않은 건 똑같이 쓰라고 했죠. 바뀌지 않는 건 A는 안 바뀝니다. 더하기 D도 안 바뀝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죠. 2항일 때는 1, 3항일 때는 2, 4항일 때는 3, n항일 때는 n-1 이렇게 일반항이 작성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은
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2항에서 1항을 빼면 공차 D가 나오죠. 여기 2항에서 1항을 빼면 차이인. 그러면 그렇잖아. 이 D를 구하려면 2를 넘기면 2항에서 1항을 뺀 게 D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공차 D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3항에서 2항을 빼도 공차 D가 나와요. 4항에서 바로 앞에 있었던 세 번째 항인 A3을 빼도 공차 D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하다 보니까 N항에서 바로 앞에 있는 항, 이거보다 항번 하나 작죠? N-N항을 빼도 공차 D가 나옵니다. 그 얘를 쫙 다 더합니다. 좌변은 좌변대로 쭉 더하고 우변은 우변대로 쭉 더하다 보면 좌변 더하다 보면 플러스 A2 마이너스 A2가 지워지고 A3 마이너스 A3 이렇게 지워져요. 앞, 뒤 이렇게 지워져요. 남은 건 여기 AN 남았죠? 이쪽에 마이너스 A1, A가 남았어요. 오른쪽은 D가 계속 덧셈돼요. D가 계속 덧셈되니까 구구단의 원리죠. 몇 번 더해진지 그걸 곱하면 되니까. 몇 번 더해졌나요? 뒤에 있는 걸 카운팅 하시면 돼요. 하나, 두 개, 세 개, n-1개. D가 n-1번 덧셈됐으니까 D 곱하기 n-1. 그래서 마이너스 AN을 우변을 이항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등차수의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추론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일반항 구하는 공식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은데 등차수의 일반항은 잘 보시면 이 n이 여기는 이 n이 있죠? 이 n이 변수입니다. 제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n이 1이었다, 2였다, 3이었다 얘가 바뀌잖아. 그럼 n에 대한 변수로 표현해 본다면 n을 문자로 처리할 수 있고 이걸 n에 대한 변수, 그럼 n은 문자고 나머지 AD는 적당히 이제 숫자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얘는 이제 숫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결론은 분배하다 보면 dn 플러스 a-t 이런 꼴이 돼요. 이런 꼴이 뭐예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n에 대한 1차식이며 동시에 n 앞에 있는 개수, n의 개수는 공차가 됩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어쨌든 일반항 AN에 n이 변수인데 그럼 n을 변수로 본다면 n을 문자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첫 번째과 공차는 주어질 테니까 전개하다 보면 이거 보면 n에 대한 1차식일 거라는 얘기가 이게 중요한 단어야. n에 대한 1차식일 거고 n 앞에 붙어있는 이 d가 알고 보니 n의 개수인 d가 이 수열의 공차가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잘 머릿속에 기억을 책에는 안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따로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봤더니 이거 n에 대한 1차식이네? 그러면 그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엥? 무슨 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등차만 배우지는 않잖아요.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을 배울 텐데 AN, 이 중요한 단어로 있죠. 일반항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수열의 일반항, 규칙을 보여주는 항, n번째 항인데 그 n번째 항을 봤더니 이게 2n 플러스 3 일반항이 이 변수 n에 대한 항번호인 이 n에 대한 1차식이네? 그럼 빨리 눈치채야 된다고. 수열 AN은 이 AN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인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이거는 눈치를 채야 된다고. 그 더불어 n 앞에 곱해져 있는 이 등차 수열은 항상 차이가 일정한 공차를 가질 거 아닙니까? 공차가 인 등차 수열임을 명심하시고요. 더불어 추가로 그럼 선생님 첫 번째는 뭐죠? 그러면 첫 번째는 n에 1 집어넣으시면 돼요.
얘는 1, 첫 번째 항. 2 더하기 3, 5. 아,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이구나. 처음에가 5고 숫자 계속 2씩 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항은 7. 그 다음 항은 네, 9, 11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수열임을 눈치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등차수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네, 여기로 갑시다. 등차중앙. 그 다음은 등차수열을 배웠으니까 등차중앙이라는 게 있어요. 단어가 뜻 그대로인데 등차중항, 등차수열의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경우 1, 3, 우리 자꾸 이제 써먹는 이유가 이게 숫자 씌워서 써먹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배열되는 등차수열이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이렇게 세 개 숫자 있죠? 1, 3, 5. 여기는 세 개 숫자만 이렇게 가져와 봤다 칩시다. 그럼 이랬을 때 가운데 있는 3은 양쪽 끝에 있는 1과 5의 등차 중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잖아요. 그럼 가운데 있는 3은 양쪽 끝에 있는 1과 5의 등차 중앙, 등차수열의 중앙, 가운데 껴있는 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아니, 그럼 가운데 껴있지,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잘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했더니 양쪽 끝에 있는 2개 항의 합과 같아요. 혹은, 가운데 있는 항은 양쪽 끝에 있는 항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양 끝에 정 가운데 있는 숫자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우연히 일치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3, 5, 7 이번에 이렇게 세 개를 따와 봅시다. 그럼 3, 5, 7에 이 5가 3과 7의 등차 중앙이죠. 그러면 가운데는 5를 2배 한 값은 양쪽 끝에는 2개 항의 합과 같네요. 그러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5는 3과 7의 정중앙에 있는 숫자. 평균이라는 뜻이죠. 양쪽 끝을 더한다면 2로 나누면 가운데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니? 근데 알아둬야 될 게 여기 있자. 이렇게만 써놨는데 가운데 있는 5는 3과 7의 등차 중앙인 동시에 가운데 있는 5는 1과 9의 등차 중앙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차이를 둔다면 처음에 5가 3과 7의 등차 중앙일 때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으로 볼 수 있고 만약 5를 1과 9의 등차 중앙으로 본다면 그때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뭔가 말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 수열은 공차가 2 아니에요? 밑에 게 맞고 위는 안 틀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 3, 5, 7로 배열되어 있다면 이 5가 3과 7의 등차 중앙인데 이때는 공차가 2씩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1, 5, 9 이렇게 보면 이 5는 가운데 있는 숫자 5를 2배 하게 되면 양쪽 끝에 있는 항의 합과 같죠. 1과 9의 등차 중앙인데 얘는 차이가 4씩 벌어지는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하나가 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바로 옆에 한 칸씩 움직이고 있는 수열의 등차 중앙을 뜻할 수도 있지만 간격을 좀 더 벌리면 더 많은 숫자들의 등차 중앙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일반화하게 되면 만약 A, B, C 세 개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항의 2배 한 값이 양쪽 끝에 있는 2개 항의 합과 같고 결과적으로 가운데 있는 B는 양쪽 끝에 있는 2개 항의 평균값을 말한다. 이게 등차 중앙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네. 밑에 있는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거는 여러분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921번은 오타네요. 네, 바꾸세요. 네, 921번에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놓으세요.
저기 빠졌어요. 오타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합은 좀 이따 합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여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 문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다른 문제 할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등차 수열이랍니다. 일단은 등차 수열.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등차 수열의 제15항이 25고 제24항이 41이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앞으로 어떤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이렇게 쓴 거는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수열을 나타날 때 그냥 간단히 표기한 표기법이에요. 수학적으로 표기법은 간단히 만든 거지 이걸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를 연산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표기법을 연산법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 등차수열이잖아. 15항은 이거 떠올려야 돼요. A에는 어떤 수열의 숫자는 첫 번째 항 플러스 항번호, 여기는 n값에 1 뺀 거 곱하기 공차 d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죠. 여기 n에다가 15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A15는 여기 15는 A 플러스 15 빼기 1D니까 A 플러스 14D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23항은 A 플러스 항수 빼기 1이니까 22D 이렇게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연립방정식이죠. 아래에는 2번식에서 위에는 1번식을 뺍니다. 그럼 AA가 지워지고 22D에서 14D를 빼면 8D 이거 빼게 되면 16 따라서 D값은 2 공차 2인 등차 수열. 그럼 D2를 여기다 위에다 집어넣으면 A값이 나오겠죠? 곱하면 28 넘어가면 마이너스 28이니까 첫 번째가 마이너스 3. 이 수의 일반항을 작성하시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2 따라서 이 수를 분배하게 되면 2n n 앞에 있는 2가 공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게 일반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이 표기법을 이렇게 연산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일 때 이렇게 A5는 표기가 표기법이고 연산법은 아니므로 바꾸라고 했죠. A 플러스 4D로 바꾸세요. 그게 그 A3은 A 플러스 2D 진용아 집중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덟 번째 항은 A 플러스 8이니까 7D 그게 1. 그럼 위식은 놔두고 아래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A 더하기 A 2A 1D 더하기 7D 9D 이렇네요. 그럼 위식을 건드려야 되겠죠? 위식의 2배 연립방식 풀어야 되니까 8D 4 2A 플러스 9D 1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2A랑 2A는 지워지고 9에 9D에 8D를 빼면 D가 남고 1 빼기 4 마이너스 3 그럼 D값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플러스 12 A값은 14 남은 일반항 작성이죠. 얘네 둘을 가지고 일반항을 작성해라. 등차수의 일반항은 물론 오늘 배웠으니까 이게 오늘 바로 배웠기 때문에 익숙지는 않겠지만 연습을 집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로 일반항이 써진다. 거기다 이제 A와 D에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죠. A에는 14, D에는 마이너스 3. 그럼 D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3이고 거기다 14를 더하게 되면 17이라는 계산이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46은 몇 번째 항입니까? 마이너스 46은 항번호가 아니다? 항번호면 n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항번호가 아닌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이 식 자체 마이너스 3n
플러스 17이라는 이 식 자체가 네, 마이너스 46이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면 3n. 이게 1로 넘어오면 51. 60일인가요? 얼마예요? 63이네요. 63. 따라서 n은 21. 이 수열이 몇 번장? 21번장. 맞췄네. 맞췄어. 제5항이 마이너스 17. 제5항이면 등차수열이니까요.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제17항. a 플러스 16d. 7. 그냥 빼시면 되겠네요. 네, 이게 빼시게 되면 AA는 지워지고요. 16D에서 4D를 빼면 12D가 남나요? 12D. 빼게 되면 24가 되죠. 7 빼기 17이니까 24. D 값은 2. D 값 2를 뭐 위에다 집어넣으면 8 넘어가면 마이너스 8. A 값은 마이너스 25. 얘를 둘을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작성하게 되면 등차수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D라고 했죠? A 마이너스 25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2 분배하게 되면 2n 마이너스 27.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럼 항이 나타내는 숫자는 2n 마이너스 27이잖아요. 그게 항이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양수가 된다. 0보다 크다라는 뜻이네요. 넘어가면 2n의 값은 27보다 클 때 이 n이 얼마가 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13.5. 결론은 13.5항보다 커지면 이 수열은 항이 양수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몇 번째 항부터입니까? 그러면 n값은 13보다 크면 되니까 13.5보다 크면 되니까 14, 15, 16 이렇게 가겠죠. 그럼 14항부터가 이 등차수열은 양수가 되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 14항. 네, 정답은 네, 잘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잘하셨고요. 네. 자, 이거는 시간상 그냥 선생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 할 수 있겠니? 자, 1과 55 사이에 17개 숫자를 넣어서 만든 수열에서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A 5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쓰면 항 번호가 네, A로 배열되지만 앞에 있는 두 개까지 끼게 되면 이건 그럼 A 제로가 되나요? A는 A 18이고? 아닙니다. A 제로라는 항은 없어요. 수열은 제 1항, 2항, 3항, 와지 0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전체를 또 다른 수열이 그냥 BN으로 쓰도록 합시다. BN은 B1이 B2, B3 이렇게 와서 B1이 여기서는 1로 보시면 되고 B2를 A1으로 보시면 되고 B3를 A3, A2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55, A17은 B18로 보시면 되죠. 밑에보다 항이 위에 하나 크니까. 그럼 여기 써져 있는 55는 이 수열에서는 19번째 항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배열되는 겁니다. 근데 이 BN이 등차수열이라잖아요. 이 순서도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차수열. B1이 1이네요. 여기가. B19는 55. 그럼 다 됐네요. B19는 첫 번째 항 B 플러스 19 빼기 1, 18D. 근데 B가 지금 1이잖아요? 이게 55. 그럼 18D는 54. D값은 3. 네. 그럼 다 됐네요. 지금 이 수열의 5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수열의 5번째 항은 이 수열로 본다면 B6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수열의 6번째 항. 그렇죠?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이 수열 B에는 첫 번째 항 1 플러스 항수 빼기 1 곱하기 공차 3. 그러면 3n 마이너스 2. 여기 6번째 항이니까 B6 36 18 마이너스 2 16. 네, 준수가 맞네요. 네. 김준수 학생이 맞았습니다.
등차 중앙은 요 순서대로 등차 중앙이죠.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의 2배한 값이 양쪽 끝에 있는 두 개항의 합과 같다. 물론 2로 나눠도 되는데 2로 나누면 또 나중에 또 양면에도 2를 곱해야 되잖아. 이게 더 유리하겠죠. 2를 약분하세요. 1, 여기는 3, 여기는 2. 그럼 a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a가 남고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 양수 a, 1이 정답이다. 간단한 a에 대한 2차 방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2, 곱이 28일 때 세수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랍니다. 자, 이거를 근데 처리할 때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어떻게 쓰지? 그냥 뭐 A1, A2, A3 이건 얘기했잖아. 표기법이라고. 표기법대로 쓰지 말고 지금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연산법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뭘 써놔야지 하다 보니까 첫 번째가 내가 그냥 A로 본다면 두 번째는 A 플러스 D, 세 번째는 A 플러스 2D. 이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가운데 있는 항을 A로 두면 앞에 있는 항은 A 마이너스 D. 앞수와 뒷수, 앞에 있는 수는 뒤에 있는 A보다 공차 D가 작을 거고 그 뒤에 있는 수열은 앞에 있는 항보다 공차 D만큼 클 테고 마지막 내가 끝에 있는 항에다 A를 둔다면 그러니까 미지수를 잡는 거죠. 제일 처음에 있는 수에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1항, 2항, 3항을 보이죠.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 A, B, C로 쓰면 안 될 것 같네요. 여기 A가 있으니까 X, Y, Z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룹니다. 근데 그 등차수를 이룰 때 저 세 개 숫자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만약 맨 앞에 있는 X가 기준이라면 그 다음 숫자는 공차 D를 더한 값, 그 다음 숫자는 공차 D에 또 D를 더한 값이니까 2D. 가운데 A를 두게 되면 양쪽 끝에 플러스 D와 마이너스 C. 맨 끝에 A를 두게 되면 요 앞에 있는 숫자는 D만큼 작고 그 앞에 있는 숫자는 다시 D만큼 또 작으니까 2D만큼 뺄셈이 되겠죠. 딱 봐도 누가 좋아 보여요? 특별한 말 없으면 가운데가 좋아 보이죠? 좌우 대칭 형태로 더하다 보면 지워지니까. 그럼 이 세수의 합, 그럼 3A가 남네요? 그게 12. 그럼 A가 바로 나오잖아요. 4. 그럼 이 세 숫자는 4-D, 4, 4 플러스 D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남은 건 이 세수의 곱, 세수를 모두 곱하면 4 곱하기 4-D 곱하기 4 플러스 D. 세수의 곱은 28.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여기 7이 남죠. 분배하게 되면 16-D제곱은 7이 돼요. 넘어가면 D제곱은 9. 따라서 D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D는. 됐죠?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숫자에서 이게 지금 세 숫자잖아요? 만약 D값이 3이라면 그렇다면 4 빼기 3, 1, 4, 4 더하기 3, 7 숫자 이렇게 비율되어 있다는 뜻이고 D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저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7, 4, 1 이렇게 되겠네요. 세 수의 조합이. 물론 위에 있는 수열과 아래 있는 수열은 다릅니다. 147로 가는 수열과 741로 가는 수열은 공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수열이지만 문제는 어차피 세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잖아요. 이걸 다 제곱한다 더하게 되면 위를 제곱해서 더해나 아래를 제곱해서 더해나 어차피 제곱의 합은 다 답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1, 4, 7 이걸 제곱해서 더하시면 네, 정답이 됩니다. 저 정도 계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과제는요. 일단 여기 페이지까지가 과제고요. 수의 첫 부분부터 여기까지 과제고 앞쪽에 그 상함수 활용 응용 부분 있죠. 거기 나가실 때 채점지 받아가시고 상함수 응용만 있으면 돼요. 채점지가.